네 번째죠. 니다논의 네 번째 주제였습니다.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보는 주제가 이제 조금 방향이 이제 달라졌죠. 집단에 대해서, 조직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직 안에서 혹은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행동하는 행동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일탈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 읽어봤듯이 일탈 행동에 5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 때문에 그렇다는 거, 사회 변동 때문에 그렇다. 이거 좀 잘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디르케메 아노미죠. 사회 구조가 개인한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규범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합의된 규범이 있다라고 전제해 놓고 합의된 규범이 흔들리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기능론이 되는 거. 잘 했죠. 지속적으로 어울리면서 내면화했다, 학습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차별교제 이론에 해당하고, 이거는 태도의 변화, 내면화, 상징체계 이런 걸 강조하기 때문에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잘 했습니다. 둘러싼 사회적 사람들의 인식과 반응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상호작용의 결과값이라는 이야기고, 그 상호작용이 굉장히 부정적인 형태의 자아를 형성하게 됐다는 이야기니까 낙인이론. 이것도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출발한 이론이 될 것입니다. D 같은 경우에는 제도적 수단이 공평하게 가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적절한 수단을 사용하게 되었다. 머튼의 아노미가 되는 것입니다. 머튼. 그러니까 이제 규범의 붕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이, 사회 구조가 구조 중에 하나가 이제 제도지 않습니까? 목표와 제도가 있는데 우리가 합의한. 근데 목표는 뭐 강조됐는데 그 제도가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주로 부정적인 수단, 목표를 강조하니까. 그것도 이거 기능론적 접근이 되는 것이죠. 적절한 사회경제적 조건이 마련되지 않았다. 그게 이제 그 D하고 E하고 여러분 조금 이제 혼동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규범이라는 것이 정해진 합의된 규범이 있고, 합법적인 제도나 긍정적인 제도들도 우리가 합의한 게 있다고 보는데, 그게 이제 부분적으로 제대로 주어져 있지 않는 상황이나 지역이나 집단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지. 그런 지역이나 상황이나 집단이 이걸 선택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능론적 접근이고, 이거는 적절한 사회적 경제적 조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라고 그러잖아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 부분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구조 자체가 잘못되어서 경제적 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조건이란 이야기죠. 그걸 지배 집단이 계속 강제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건 비판 범죄학이고 갈등론적 관점에서 출발한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잘 연결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통제력이 약화됐으니까 이 강화하면 되는 거고, 우호적인 집단과 교류를 못하게 하는 거니까 교류해서 그런 거죠. 지속적인 교류가 부정적인 자아관을 만들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주변에 부정적인 반응이니까 이 부정적 반응을 안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신중하게 하거나 함부로 낙인 찍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건 뭐트냐, 제도적 수단이 없다 그랬잖아요. 제도적 수단이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았어. 그러면 제도적 수단을 공평하게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적절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D 관점 같은 경우에는 복지제도 몇 개만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E는 어차피 불평등한 구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안은 구조개혁밖에 없죠.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이 문제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일탈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 잘 지적했습니다. 폐가 유리창을 깨고 그래서 규정했다지 않습니까? 이건 낙인이죠. 사회적 평가를 내면 부정적 자아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상징적 상호작용. 배웠다지 않습니까? 배운 거다. 지역에 따라서 배우는 바가 다르다. 차별이죠. 차별규제. 물질적 성공을 굉장히 강조한대요. 근데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없대요. 잘못된 방법으로라도 이뤄! 그러면 잘못된 방법 진짜 가지게 된다는 얘기지. 아놈인데 머튼의 아놈이죠. 잘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A군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연결했습니다. 저소득 밀집 지역에서 성장했다라는 걸 여러분이 주로 이제 이거 비판 범죄학으로 접근했죠. 실직과 가정불안, 비슷한 결핍을 겪었다. 그럼 비슷한 애들만 만난 거 아니냐 해가지고 차별교제다 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잦은 실직과 가정불안 이런 것들이 저소득층 밀집 지역이다. 이게 사회 구조적인 어떤 큰 변화의 지역이지 않았겠느냐 해가지고 디르케메 아노미로 접근한 친구들도 있었죠. 잘했습니다. 좋은 조건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 원도심이란 이 지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쇠퇴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게 그 사회 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규범이 흔들린다. 그리고 스마트폰. 이건 이제 사회적 목표를 제시하는 어떤 접촉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이 없으면 산업칙을 빠지 못한다. 사회적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이구나. 근데 수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머튼의 아노미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가출표면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된 거 아니면 전수받은 거죠. 차별교제가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야기했고, 이게 내면화된 가치관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죠. 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학교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선 주로 낙인을 여러분들이 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선택했다라는 것도 머튼의 아노미로 설명했던 친구들도 있었죠. 어차피 나는 이 사회에 정해진 틀을 갈 수는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만 목표를 추구하고 싶다.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핵심적이었느냐는 여러분의 주관적인 어떤 판단에 따라서 생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 출발부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비판범죄학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친구들도 있었고, 그 속에서 이제 어떤 집단과 교류하고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했다. 차별교제로 접근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목표에 대한 우리 사회적 강조가 너무 심했다라고 하면 이제 머튼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었죠.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이제 가출팸에 들어간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하면 이제 이것도 차별교제가 중심이 될 수 있었고, 돌아와가지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라는 걸 중심으로 설명했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낙인 이론 중심으로 설명하면 되겠죠. 다 좋은 설명들이었죠. 그래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객관적으로 따지긴 좀 어렵죠. 그렇죠. 자기가 가진 가치관이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돌아왔을 때 이게 참 고민스럽죠. 그러니까 이제 교육이나 학교가 지향해야 할 바가 무엇이냐 이런 또 고민을 우리한테 던져주는 질문이었는데 각 분반마다 좀 온도차가 좀 있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사랑과 애정과 헌신과 글쎄요, 네 그럼 좋겠는데 쉽지 않은 문제죠. 그리고 특별히 어느 지역 학교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이런 친구들이 많은 학교라면, 간혹 이런 친구들이 거의 없는 학교라면 이게 좀 다르겠죠. 이 학교에서 선택한 방법은 무관심이란 낙인이었습니다. 글쎄요, 그게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존의 학생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하고 맞지 않으니까 여기 있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여러분의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명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어른은 학교나 교사밖에 없지 않느냐. 정말 네,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돌아가 보면 우리의 학교와 교육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보셨죠? 잘 했습니다, 여러분. 갑질, 직장 상사, 그죠? 실적을 내야 된다는, 이거 목표죠. 실적은 목표고. 그래서
효율성으로서는 그런 이런 갑질이라는 수단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전통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 여러분 제일 많이 이야기한 게 이거 머튼의 아놈이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표의 강조. 목표만 강조하다 보니까 아무 수단이나 써도 돼 이렇게 된다. 또 차별 교재를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차별 교재. 그러니까 이제 이 학습이 학습되더라. 학습이 학습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친구. 또 이제 기억이 남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이거 갑질을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성과를 내죠. 성과를 내다 보니까 승진을 하게 되지. 승진을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권력을 가지고 나서 이 사람이 또 갑질을 하게 되더라. 네. 혹은 이 갑질에 굉장히 순응하고 적극적으로 동조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 동조의 결과가 또 성과로 이어져서 이 사람이 또 권력을 잡아서 이 방법이 적절한 것이다 라는 자기 확신을 가지게 되어서 갑질을 하게 된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요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이 이야기한 대로 어차피 이게 권력이 불평등하기 때문에 불평등하게 권력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없어지지 않는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했죠. 우리 사회가 목표를 너무 강조해서 생긴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좀 부분적인 문제이겠죠. 목표의 강조를 줄이면 그리고 적절한 성과를 내기 위한 수단이 내면화된다면 이게 해결될 수 있다는 거지. 차별 교재로 한 경우에는 이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제도적으로 차단하면 되는 거죠. 이런 습관을 가진 집단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을 점차 배제해 나가면 되는 거겠지. 권력 관계의 문제라고 하면요. 조직 안에서의 권력의 극단적인 집중, 이걸 막아야 된다. 이런 잘못된 구조적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여러분이 이야기한 대로. 그래서 뭐가 이제 우리 사회에 만연된 갑질의 원인인가는 생각하기에 좀 다르죠. 생각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이게 뭐 대대손손 또 낙인으로 설명했던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낙인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상하간에 낙인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너희들은 이렇게 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야. 수동적인 존재야. 낙인을 찍어가지고 그런다라고 볼 수도 있죠. 이 세대 간의 낙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든 세대와 젊은 세대 간에 너희들은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라는 낙인?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만연한 이유를 어디에 중심을 두고 볼 것이냐 이런 것들. 그렇지 또 이걸 또 불평등 관계로 볼 수도 있단 말이죠. 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하, 이 주제는 여기까지.